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26번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정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으며 선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고요함과 동요 사이를 오가는 이런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잇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제목에서 보듯이 전문에 이제 열등한 근기의 수행자들이 정해를 닦아간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업의 장애가 두터운 사람들, 또 이 습기, 업습이 무겁고 또 이 관찰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 쉽게 들뜨고 무명, 어리석음의 힘은 크고 또 지혜의 힘은 적고 또 선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고요함과 동요 사이를 경계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잇고, 즉 반연,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서 막 여기로 끌려다니고 저기로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잇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전문의 수행자, 좀 이제 열등한 근기의 수행자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좀 갈고 닦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수행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군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 한다. 이것은 비록 상을 따르는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행위기는 하지만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육근이 눈, 귀, 코, 혀몸, 뜻 육근이 색상향 미측법이라는 경계를 대해도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눈, 귀, 코, 혀몸, 뜻이 바깥 경계들, 색상, 눈으로 색을 보면 색깔 모양 따라가고,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말은 보면 보이는 것을 좋거나 싫다라고 취사 간택해서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보고 싶어하고 싫은 거는 밀쳐내려 하고 거부하려 하고 도망치려 하고 미워하는 이런 취사 간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걸 이제 모양 따라간다, 보이면 보이는 경계에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 선정이냐? 눈이 경계를 대할 때 그 모양 따라가지 않는 것,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선정, 고요함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이제 취사 간택과 분별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귀, 소리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좋은 소리, 나쁜 소리라고 분별을 하고 취사 간택해서 그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누가 막 나한테 욕하는 소리를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소리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욱하고 하거나,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다고 막 더 쫓아가려고 하거나, 이게 바로 탐진치 삼독심이잖아요. 또 눈, 귀, 코, 혀몸, 뜻 전체가 마찬가지죠. 이 6가지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를 대할 때 그 경계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다라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죠. 우리는 언제나 선정이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육군이 경계를 대해서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선정이라고 한다. 또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선정은 이제 경계 따라 분별하지 않아서, 경계 따라서 막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쫓아가지 않아서 늘 마음이 한결같은 것, 마음이 늘 경계 쫓아다니지 않는 것을 이제 고요함, 선정이라고 하고, 지혜는 여기서 마음과 바깥 경계가 함께 공해서 보는 이 주관과 보이는 어떤 객관, 이것이 전부 다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미혹 없이 비춘다. 어리석음 없이 그냥 비출 뿐이다, 이 소리죠. 이 주관과 객관이 따로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주관이 막 바깥 경계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휘청거리면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일반 중생들은 보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보는 주관, 눈, 귀, 코, 혀몸, 뜻이라는 주관이 있고, 바깥에 색성향 미축법이라는 경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망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둘로 쪼갠단 말이죠. 둘로 분별을 일으켜서 여긴 내가 있고 바깥에는 바깥 경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눠놓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무명이죠. 둘로 나누는 마음. 그런데 참된 지혜는 안과 밖이 함께 공하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야, 안과 밖이 진짜 공한가? 깨닫고 난 그렇게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던 이 보는 건 나지, 내 눈이 보지, 바깥에 보이는 건 대상이지, 바깥 경계가 이렇게 실제 있지, 이런 생각을 개입시켜서 보지 않으면 그냥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낯선 시선으로,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이럴 거예요. 아마 눈으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다, 이걸 보면서 중생들의 익숙한 시선으로 보면, 눈으로 보자마자 여기 컵이 있다, 이건 실제로 있다, 이 컵은 내가 아니다, 이 컵을 보는 건 나고 바깥에 보여지는 건 컵이다, 컵은 실제로 있고, 이렇게 주전자도 실제로 있고, 차도, 시계도, 죽비도 이게 실제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굳게 믿으면서, 이건 나고 이건 실제 있는 거야 라는 걸 굳게 믿으면서, 바깥에 이것들은 실제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으로 믿으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나도 정교한, 요즘에 무슨 뭐 TV 브라운관 같은 걸 보면 무슨 뭐 너무 실제와 비슷한 그런 브라운관 같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눈앞에 이렇게 갖다 놨거나, 아니면 내가 잠에서 덜 깨서 이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눈을 뜨고 있거나 뭐 그랬을 때라면, 나는 실제 봤는데 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 본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TV에서 본 거 실제 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나는 그때 그걸 진짜로 봤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자기 마음속에서 그걸 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랄까,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실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글씨를 읽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육근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사람들의 뇌는 실제 있는 글씨를 실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단어들 있잖아요.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이러면 방편문에 속하는 인데, 방편하고 문자를 뒤바꿔 놔서 방문편에 속하는 정해라서를 정라해서 뭐 이런 식으로 중간 단어를 이렇게 바꿔 놓잖아요. 대충 바꿔 놓고 이렇게 문장을 막 만들어 놓으면 이 뇌구조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바꿔놓고 나서 읽으라면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네 하고 읽거나, 아니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했던 단어, 원래 알고 있던 단어, 그 단어로 자동으로 연상작용해서 첫 글자와 끝 글자가 비슷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매끄럽게 읽는다고 그래요. 매끄럽게 읽고 나서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없었냐 하고 물어보면 한두 개 조금 이상한 게 있긴 있었는데 뭐 오타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읽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못 느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라고 하면 깜짝 놀란답니다. 왜냐면 나는 있어봐야 한두 개 약간 오타가 있겠지 싶었는데 실제 문장을 다시 보니까 한 열 몇 개가 대폭적으로 완전히 단어가 안 되는 말들을 막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냥 과거에 배우고 익혔던 그 단어, 그 언어 습관, 또 보는 그 경험, 그것을 비슷한 거를 보면
과거에 봤던 경험을 그냥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오해, 오류의 소지가 많다. 그 이제 과거에 업 따라, 자신의 경험 따라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 봤어.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 좀 부정적인 업장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봤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혹은 이제 어떤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자기가 뭔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으면 갔다 와서 거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했던 것 같아.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분위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 눈빛이 다 뭔가 사기꾼 같고 뭐 이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처음 갔을 때 뭔가 막 친절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고 뭔가 마음이 확 열려있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던데 하고 이미지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업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혹은 내 의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또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그런 자기의 의식에 따라서 대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거나 다르게 들리거나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내 눈으로 멀쩡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A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걸 경험했고 B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였던 거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대상을 봤다고 해서 그 진짜 봤다고 할 수 있느냐? 난 그걸 봤어라고 했지만 그 진짜 봤다라고 우리는 100%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100% 진실이냐? 100% 진실이냐? 봤지만 그것과 비슷한 걸 봤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내가 왜곡해서 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당연히 봤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본 것에 대해서 왜곡해서 보는 습관이 있고 들은 것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듣는 습관이 있지,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해서 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긴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고 바깥에 보이는 것이 있어. 그래서 보는 내가 바깥에 보이는 것을 봤어 라고 왜곡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분별해서 왜곡하는 게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내 눈이, 나라는 주관의 눈이 바깥의 객관, 있는 그대로의 객관을 내가 이렇게 봤지, 이게 100% 맞지, 이거 내가 이렇게 본 거지, 내 눈으로 이렇게 본 거지, 그렇게 느껴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은 거지, 여긴 귀고 저 바깥은 소리니까 내가 그걸 들은 거지, 이렇게 느끼는데 이거는 이제 좀 비유를 들어본다면 그 꿈의 비유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꿈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꿈속에서도 보죠. 꿈속에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나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봐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봅니다. 들었어요. 눈이 보는 것이기만 하냐? 혹은 이럴 때도 있어요. 가끔 잘 미세하게 살펴보면 눈을 뜨고 이러고 멍하니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꿈처럼 이미지로 뭔가를 막 그려내는, 혹은 약간 미세하게 잠이 들락말락할 때 눈을 뜨고 있는데 미세하게 잠이 들락말락할 때 꿈 같은 환영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눈을 뜨고 있는데 딴 게 그려져요. 지금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나라 태극기 그려봐라 이러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이미지가, 태극기 이미지가 탁 만들어지거든요. 즉 눈으로만 그 태극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또 연예인 예를 들어 강호동이나 요즘에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을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하면 바로 이미지가 떠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눈으로 떠올린 것이냐? 눈으로 떠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꿈속에서 보는 것도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꿈속에서는, 꿈속의 주인공은 허망한 망상으로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바깥 경계를 눈으로 보지, 귀로 듣지, 이렇게 생각해요. 바깥에는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빌딩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여긴 내가 있다. 내 눈으로 저걸 본다. 내 귀로 저걸 듣는다. 이렇게 당연히 꿈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그런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진실은 그 꿈꾸는 자라고 할까요? 뭐 꿈꾸는 의식이라고 할지, 하여간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꿈을 꾸고 있는 그 의식, 그것이 꿈 전체를 보고 있죠. 이 꿈의 내용 전체, 꿈속에 있는 나와 너와 빌딩과 세상과 별과 우주와 이 전체가 꿈꾸는 자가 그냥 펼쳐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딱 깨고 보면 그 꿈 전체가 비춰지죠. 꿈 전체가 이렇게 거울에 비춰지듯이 비춰지잖아요. 꿈을 깨고 보면 꿈속의 주인공이라는 내가 눈으로 이걸 봤던 게 아니에요. 꿈을 깨고 딱 다시 돌이켜보면 꿈 전체가 한바탕으로 그냥 촥 펼쳐지고 촥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울에 비춰지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에고를 나라고 동일시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너고 세상이야 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저거를 본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망상을 일으키니까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본다라고 착각을 일으켰는 것인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고 그냥 꿈꾸는 자가 이 전체를 보고 있었어요.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긴 나, 너가 나뉘지 않았죠. 내가 보는 것이거나 내가 저걸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꿈 전체를 그냥 보는 자가, 꿈꾸는 자가 꿈 전체를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시하고 있다면, 주시자가 전체를 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죠. 귀로 듣는 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들리고 전체가 느껴지고 전체가 알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꿈 전체를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하죠. 우리 그 명상 같은 것들을 배울 때도 보면 그 뭐 방편으로, 어디까지나 방편이지만 방편으로 이제 마치 이와 같이 꿈속에서 꿈꾸는 자가 꿈 전체를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윗바사나해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할 때 방편으로 내 눈이 세상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혹은 그래서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눈이 본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직한 말은 이 벽이 나를 보고 하늘이 나를 보고 이 나무가 나를 보고 의자가 탁자가 나를 보고 내가 우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꿈 전체가, 이 주시자가, 꿈꾸는 자가 이것을 전체를 보듯이 그렇게 어떤 보는 뭐랄까 연습 같은 거를 명상에서 방편으로 이제 시키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 눈이 나라는 개체가, 그래서 내 눈이 세상을 본다라는 망상, 이게 진짜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명상 상태 들거나 눈을 감고 이렇게 잠자기 직전에나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상상으로, 이제 이게 상상으로 시켜보는 거죠. 나를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저 몇 미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 상황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이 전체 강의실 전체를 마음으로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눈 앞에 있는 이것만을 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100% 믿고 있었지만, 그게 더 진실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게 더 진실할까? 너무 오랜 습관 때문에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지금 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나면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듣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귀가 듣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귀가 듣는 거지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귀가 듣는 게 맞으면 내 귀가 듣는다 이래요. 내 귀로 내가 듣지 이래요. 그러면 이게 내 귀가 맞고 내가 듣는 게 맞으면 내가 안 들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 거니까, 내 귀니까. 내가 안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보세요. 안 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 뜻대로 못해요. 눈을 감아도 좋고 뭐 앞에 안 봐보세요. 보는 걸 멈춰보세요. 지금 됩니까? 눈을 감는다고 보는 게 멈춰지나요? 눈을 감으면 검은 게 보여요. 눈을 뜨면 이 전체가 까락달락한 게 보이고, 눈을 감으면 검은 게 보여요. 이 봄이라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느냐?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것이냐? 이 봄을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냐? 이 꿈꾸는 자, 이 주시자라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그거는 몸에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꿈속에서처럼 꿈속 안에서는 꿈을 꾸는 자가 따로 만들어 놓고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꿈 전체가 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눈, 귀, 이게 이 눈, 귀, 코, 혀몸 뜻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아니비서신의 무색상의 미적법 12처 18개가 공하다 하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눈, 귀, 코, 혀몸 뜻이 진짜 내가 아니다. 색상의 미적법이 진짜 바깥 경계가 아니다. 그 우리 허망한 망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일 뿐이다. 이 꿈꾸는 자가 이 꿈 전체를 주시하면서 보듯이 우리의 삶도 진짜 이 눈이 보느냐, 내가 보는 게 맞느냐? 그럼 내가 안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눈이 보는 게 맞으면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봐야 되거든요. 눈 뜨고 딴 생각하면 눈앞에 있는 거 못 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볼 수 있어요. 여행을 갔다 와도 자기 업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보고 오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실제 본 내용물은 다 다릅니다. 눈이 봤으면 똑같은 걸 보고 나면 똑같은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봐놓고 또 다른 걸 경험해요. 이처럼 여기서 말하듯이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진짜 지혜롭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내 육체, 몸뚱아리, 눈, 귀, 코, 혀몸 뜻에 갇혀서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바깥 경계를 세상이라고 여기는 이런 허망한 둘로 나누는 분별심, 이법, 분별망상, 차별심, 취사간택심, 이런 걸로 당연하게 세상을 보아왔는데 지혜로 볼 때는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마음도 실제가 아니고 세상도 실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미혹 없이 어리석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걸 지혜라고 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몸도 없고, 몸은 이게 실제 내가 아니다. 몸은 계속 바뀌고 변화한다. 세포도 계속 바뀌었다. 세상에 있는 내가 먹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고 했을 뿐이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그거 하지 않으면 나는 없잖아요. 지금도 물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 머지않아 죽게 될 겁니다. 물하고 밥은 고사하고 지금부터 딱 숨만 쉬지 않으면 뭐 몇 분 안 돼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기를 계속, 쉽게 말해서 무슨 선풍기 돌아갈 때 전선을 꼽아놔야지만 돌아가듯이, 전선을 확 빼버리면 선풍기가 돌지 않듯이 우리도 공기를 전선을 확 빼버리듯이 공기를 딱 주입시키는 걸 멈춰버리면 우리도 멈춰진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존재할까요? 내가? 나는 나로서 원래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나라는 실제로서 살고 있다?
그럼 잠깐이라도 혼자 살아볼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공기 빼면 나는 바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공기 빼면 바로 사라지고, 음식 빼면 바로 사라지고. 그 나를 형성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보면 여기 뭐만 남아요? 물 빼고, 공기 빼고, 내가 먹은 거 싹 빼고, 지수화풍, 대지에서 지수화풍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걸 다 빼버리면 지금 여기에 뭐만 남을까요? 텅 빈 공이 인연 따라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가명이라고 불러요.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고 가명이다. 이렇게 중간 사상에서 이렇게 불러요. 즉 이제 전에 비유를 한번 들었던 것처럼 이 시계는 실제 시계라는 이름과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낱낱이 다 해체시켜서 분리해 버려서 초침 따로 떼고 쇠 따로 떼고 전부 다 따로 떼가지고 옆에 쫙 펼쳐놔 버리면 얘는 여기서 시계는 없다. 하나하나의 부속품만 있을 뿐이지 시계는 없잖아요. 이게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쇠가 있으면 쇠는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여기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만 있냐면 시계라고 우리가 가짜로 이름 지어놓은 이름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형성시켜 놨을 때 이 모양을 시계라고 하자. 그 이름과 모양만 있고 실제 시계는 없죠. 그냥 대지의 지수화풍의 인연을 이렇게 모았을 뿐이죠. 아침에 먹은 김치찌개가, 김치 하나가, 김치가 실제로 김치가 아니잖아요. 땅의 기운에서 배추가 자라고 햇볕을 받고 물을 먹고, 그래서 배추가 자라고, 그 사람이 또 버무리고 고춧가루도 뿌리고 양념도 뿌리고 해서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 김치는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김치가 만들어질 때까지 김치의 형성에 도움을 줬던 나머지 것들, 이 우주 대지 이 세상으로부터 온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빼보면, 거기서 물을 빼보고 공기를 빼보고 땅을 빼보고 이것저것 이것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연들을 빼본다면 여기는 김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배추라는 실체는 없다. 땅과 사람의 노력과 물과 햇볕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배추다 혹은 김치다 이렇게 말해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름과 모양, 가짜의 이름과 모양만 있을 뿐 그것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이것이 김치만 그런 게 아니고 시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두가, 나와 세상 전부가 이와 같죠. 이와 같이 인연이 화합하면 임시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인연은 화합했다가 인연생, 인연멸한다. 모든 인연은 성냥곽에 불이 없는데 인연을 화합해주면 제3의 생각지도 못했던 불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인연생한다. 근데 인연이 닿으면 또 이 불은 또 사라집니다. 그럼 이 불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간 것이냐, 실제 있는 것이냐, 이름만 있죠.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가죠.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갑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는 나와 세상의 근간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가 이름하고 명칭, 모양만 있습니다. 임시적인, 잠깐 생겨나고 사라지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실제라고 여기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더 좋은 게 있고 저건 더 싫은 게 있고, 이건 더 갖고 싶고 저건 밀쳐내고 싶고,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있으면 나는 더 좋고 더 싫고, 그러면서 괴롭다라는 망상, 괴롭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